제3차 중동전쟁 중이던 1967년 10월 21일 이집트의 포트사이드 항구 인근에서 무력 시위 중이던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를 향해 4발의 미사일이 날아왔다. 1960년대 중반에 이집트 해군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코마르급 미사일 고속정에서 발사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이었다. 대함 미사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병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에일라트는 승무원 190명 중 47명 전사, 41명 부상이라는 큰 인명피해를 입고 침몰했다. 100톤도 안 되는 소형 미사일정이 2000톤에 육박하는 함정을 격침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이었다. 스틱스 미사일은 4년 뒤인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인도 해군이 발사한 13발의 스틱스 미사일 가운데 12발이 파키스탄 함정에 명중한 것이다. 이로써 스틱스는 함정을 잡는 세계 최초의 실용 대함 미사일로 한동안 대함 미사일의 대명사가 되었다. 물론 스틱스 이전에도 대함 미사일의 원조로 불리는 무기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개발하여 1943년부터 사용한 HS-293은 길이 3.6m로 로켓 모터를 장착해 시속 900km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했다. 자체 추진기관이 없어 엄밀하게 말하면 미사일로 보기 힘들지만 미사일처럼 연합국 선박을 공격했던 브리츠 X2 대함 미사일의 원조로 꼽힌다.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하던 브리츠 X는 1943년 45,000톤급 이탈리아 전함을 2발의 명중탄으로 격침시켜 위력을 과시했다. 스틱스의 놀라운 전과 이후 세계 각국이 앞다퉈 대함 미사일을 개발해 다양한 대함 미사일이 등장했다. 지금도 계속 신형 미사일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하푼, 러시아의 3M80 선반, 프랑스의 액조세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하푼은 프랑스 액조세와 함께 서방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대함 미사일이다. 신형인 하푼 블록 2는 사정거리가 150km로 2003년 실전 배치되었다. 길이 4.6m, 직경 34cm로 최대 속도는 마하 0.9다. 수상 목표물은 물론 육상 표적도 공격할 수 있고 정확도가 향상되어 50km 밖에서 10m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도 10m는 목표물을 중심으로 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50발은 목표물 반경 10m 이내에, 나머지 50발은 반경 10m 밖에 떨어진다는 얘기다. 러시아의 3M80 선번은 초음속으로 공격해 요격이 힘들고 강력한 파괴력을 가져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미사일이다. 러시아가 막강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다. 수명이 7m의 낮은 고도에서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공격 직전에 적 함정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급격한 기동을 한다. 5,000톤급의 대형 함정도 단 한 발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정거리는 90에서 160km이고 러시아, 중국 등이 보유하고 있다. 길이 9.4m, 직경 76cm의 대형 미사일이다. 러시아는 선번보다 작고 보다 다양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향상한 신형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3M50 사이클롭도 개발했다. 프랑스 액조세 미사일은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군이 사용하여 영국의 최신형 구축함을 격침하면서 유명해졌다. 원래 사정거리는 70km이지만 180km로 늘린 신형 블록 3가 개발되고 있다. 길이는 5.9m, 직경은 35cm다. 1990년에 90식 대함 미사일을 개발한 일본도 XASM-3라는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이는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공대함 미사일이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도입한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의 선번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해 미 항모전단을 견제하고 있으며 역시 미 항공모함을 겨냥한 HY-3A라는 대형 미사일도 개발했다.
대만도 슝펑 3형이라 불리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하고 사정거리도 300km에 달한다. 한국 해군의 경우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 등의 탑재에 사용해왔으며 2003년 이후 국산 대함 미사일 혜성을 배치하고 있다. 혜성은 1996년부터 8년간에 걸쳐 개발했다. 2003년 8월 해군 초기함에서 발사한 혜성 미사일이 7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켜 성능을 입증했다. 혜성은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한국형 구축함 등에 속속 배치되고 있다. 미국의 하푼과 대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혜성은 사정거리 150km, 순항속도는 마하 0.8로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해 요격하기 힘들다. 국산 무기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00년 이후 혜성을 발전시킨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등 주변국이 모두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이기 때문에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항공모함도 벌벌 떨게 하는 대함미사일의 위력은 지난 5월 말 북한이 공개한 50분 분량의 선전용 기록영화 백두산 훈련 열풍으로 무적 강군 기우시어 끝부분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미사일 발사 장면이 등장했다. 2에서 3초간의 짧은 시간에 이 미사일이 멀리 떨어진 북한 함정에서 발사되는 모습, 원통형 발사관에서 튀어나가는 모습이 방영됐다. 군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 미사일은 러시아제 KH-35 우란이거나 이를 북한이 모방 생산한 KN-01 계열 대함 미사일로 판명됐다. KN-01은 원래 해안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지대함 미사일 형태로 여러 차례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함정에 탑재하는 함대함 변형도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H-35는 러시아가 1990년대 중반 개발해 인도, 미얀마, 베트남에 수출한 미사일로 미국의 대표적인 대함 미사일인 하푼과 유사하다고 해서 하푼스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길이 3m 85cm, 무게 480kg, 직경 42cm이고 최고 속도는 음속에 미치지 못하는 마하 0.8이다. 함정은 물론 항공기, 지상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는 130km가량이고 전파 교란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 및 함정 발사형에는 초기 가속도를 얻기 위한 로켓 부스터가 장착돼 있고 한 개의 발사 컨테이너는 4발의 미사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을 통해 몰래 들여온 뒤 이를 모방 생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미사일의 강점은 바다 위를 낮게 스치듯이 비행해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고 요격도 힘들다는 것이다. KH-35는 15m 정도의 고도를 초속 300m로 비행하다가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3에서 5m까지 고도를 낮춰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고도로 정확한 전파 고도계를 활용해 일정 고도를 유지하며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비행하다 최종 단계에선 미사일 앞부분에 달려있는 레이더가 스스로 목표물을 탐지해 타격한다. 문제는 이렇게 낮게 비행하고 전파 방해에도 강한 북한 대함 미사일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 해군이 보유한 대함 미사일은 1950년대 개발돼 1960에서 1970년대 각광받았던 스틱스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46km이고 전파 교란에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3,000에서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 등 신형 함정에는 이런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고속기관포와 전자전 장비가 탑재돼 있다. 대함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속기관포로는 유럽제인 30mm 골키퍼와 20mm 헬링스가 대표적이다. 전자전 장비로는 국산 소나타가 장착돼 있다.
하지만 약 30척에 달하며 서해 NLL 경계 임무의 주력인 구형 초계함과 호위함에는 이런 무기가 없어 북신형 대함미사일은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구형 초계함과 호위함에는 레이더로 유도되는 미사일을 교란하는 체포를 살포하는 장비가 있지만 이런 장비는 구형 스틱스 미사일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신형 대함 미사일에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구형 초계함과 호위함은 이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작전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차 중동전 중이던 1967년 10월 21일 이집트의 포트사이드항 인근에서 무력 시위 중이던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를 향해 4발의 미사일이 날아왔다. 1960년대 중반에 이집트 해군이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에서 발사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이었다. 미사일 공격을 받은 에일라트는 승무원 190명 중 47명 전사, 41명 부상이라는 인명피해를 입고 침몰했다. 100톤도 안 되는 소형 미사일정이 2000톤에 육박하는 함정을 격침한 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였다. 스틱스 미사일은 4년 뒤인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인도 해군이 발사한 13발의 스틱스 미사일 가운데 12발이 파키스탄 함정에 명중된 것이다. 이로써 스틱스는 함정을 잡는 세계 최초의 실용 대함 미사일로 한동안 대함 미사일의 대명사가 됐다. 스틱스의 놀라운 전과 이후 세계 각국은 대함 미사일을 앞다퉈 개발해 다양한 대함 미사일이 등장했고 지금도 신형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하푼, 러시아의 3M80 선반, 프랑스의 엑조세다. 미국의 신형 하푼 블로기는 사정거리가 150km로 2003년 실전 배치됐다. 길이 4.6m, 직경 34cm로 최대 속도는 마하 0.9다. 수상 목표물은 물론 육상 표적도 공격할 수 있고 정확도가 향상돼 50km 밖에서 10m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3M80 선번은 초음속으로 비행해 요격이 힘들고 강력한 파괴력을 가져 항공모함 킬러로 불린다. 러시아가 막강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다. 수명이 7m의 낮은 고도에서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공격 직전에 적 함정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급격한 기동을 한다. 5,000톤급의 대형 함정도 단 한 발로 무력화할 수 있다. 사정거리는 90에서 160km이고 러시아, 중국 등이 보유하고 있다. 길이 9.4m, 직경 76cm의 대형 미사일이다. 프랑스 엑조세 미사일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아르헨티나군이 사용, 영국의 최신형 구축함을 격침시켜 유명해졌다. 원래 사정거리는 70km이지만 180km로 늘린 신형 블록 3형이 개발되고 있다. 길이 5.9m, 직경 35cm다. 우리 해군의 경우 미국제 하푼과 프랑스제 엑조세 미사일을 도입해 구축함, 호위함, 고속함에 탑재해왔으며 2003년 이후 국산 대함 미사일 해성을 배치하고 있다. 미국의 하푼과 대등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해성은 사정거리 150km, 순항속도 마하 0.8로 수면 가까이 낮게 비행해 요격하기 힘들다. 전파 방해에도 강해 북한의 신형 대함 미사일 KH-35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군 당국은 해성을 개량해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땅 위의 전략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함대지 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군은 20일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북한 잠수함과 수상 함정에 대응한 미사일 및 어뢰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국산 해성 미사일 한 발도 발사했다. 해성 미사일은 다음 달 실전 배치될 미사일 고속함인 박동진함에서 발사됐는데 100km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
이날 훈련은 특히 일본이 독도 주변 자신들 영해가 훈련구역에 포함됐다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19일 공식적으로 밝힌 터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날 훈련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적극 공개됐고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가해 지휘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의 동해안 잠수함 기지 방문 및 로미오급 잠수함 탑승 장면을 공개하며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군 소식통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두동강 나 침몰했는데 김정은이 그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우리 해군으로선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산 무기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성을 발전시킨 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2000년 이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